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8일편 1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8일편 1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정공은 춘추 시대의 노나라 군주입니다. 이 정공은 공자의 정치적인 이상이 구현되기를 바랬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를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 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군주들한테 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공은 노나라, 다시 말하면 노나라는 공자의 조국입니다. 공자의 조국에서 군주를 하고 있었던 정공은 공자에 대해서 좀 선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런 사람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군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공이 진정으로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정공이 공자에게 질문한 것은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전국, 춘추시대는 혼란한 그러한 전국이었었는데 이러한 춘추시대의 혼란한 전국을 공자에게 이상적인 정치 원리를 구하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정공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 다시 얘기하면 임금과 신하 간의 서로의 역할에 따라서 책임과 예와 충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정리하며 인간적인 존중과 진심 어린 섬김이 바탕이 될 때 나라가 안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상하간의 예절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군이라고 하는 말, 임금을 얘기하는 군이라고 하는 말과 신하를 얘기하는 신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말, 이 네 가지 글자가 이 글의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나라 시대, 춘추 시대에 그 당시에 임금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있는데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대할 때 임금을 섬길 때 충으로서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갖다가 명령과 권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현대적인 말로 이제 다시 풀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지도자와 오늘날에는 구성원, 옛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오늘날의 지도자와 구성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도자는 구성원을 명령과 권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대할 때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그냥 복종해라 이렇게 그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서로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할 때 성과가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책임과 진심 어린 헌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오늘날의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예와 충으로서 서로를 이렇게 대한다랄 것 같으면 오늘날에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서 인격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 어린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대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학생을 다시 말하면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대할 때 다시 말하면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무너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갖다가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그 관점을 가진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뭐 이런 그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교사를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좀 학생이 교사를 뭐 구타한다든가 또 학생이 교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신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라고 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정한 배움의 터라기보다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쟁 또는 싸움의 그 장소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은 무너졌다. 오늘날의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격체와 성실함, 책임감 이런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러한 관계가 자기 어떤 역할에 맞는 관계가 반드시 복원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사 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교육대학에 그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또 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이와 같은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교가 즐겁고 학생들이 배움터가 즐거운 이러한 그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격체와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각자의 지위, 신분에서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복원의 핵심 원리이자 기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칸트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그냥 수단으로 대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상대를 어떻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질 때 그 사회는 혼탁한 사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비규환의 사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법도 없고 무법천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갖다가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회가 아주 혼탁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진정한 리더는 리더와 팔로우가 있을 때 진정한 리더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팔로우도 리더를 갖다가 대할 때 아첨이나 형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충성, 다시 말하면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 이렇게 헌신적인 태도로 대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탁한 이러한 사회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리더와 팔로우 간 또는 지도자와 국민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자기 할 일에 대한 역할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1편 19장 상하간의 예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그러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